우선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인터폴이라고 안내문을 다 넣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셔서 현지에서 핸드폰이 여기서 지금 만들어 갖고 가시는데 임대를 해서 가시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일본 현지에서 핸드폰을 사려고 하면 약정이 또 이제 길게 잡혀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좀 더 불리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가셔서 그 핸드폰 신청하실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핸드폰을 다들 임대를 해갖고 가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저 때는 이제 전화세가 전화기가 되게 쌌었어요. 뭐 1000엔이면 전화기 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귀국할 때 유학생들이 다들 요금을 안 내고 그냥 와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돈을 못 받고 그렇게 넘어갈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서 현지에서 핸드폰 만드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비자 없으신 분들은 못 만드세요. 가서 지금 단기, 장기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은 가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핸드폰을 유심 뭐 이런 걸 임대를 해갖고 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 안내문 다 드렸는데요. 저희가 핸드폰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그 유학생 국제전화 인터폴에서 나왔고요. 그 일본 휴대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잠깐 드릴게요. 혹시 일본 휴대폰 좀 많이 알아보셨나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그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거 뒤져봐도 일본 휴대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정보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거의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 개통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무작정 약정 걸고 현지 개통하지 마시고요.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서 나가실 수 있으시니까 제 설명 잘 들어보시고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시면 좀 편하게 휴대폰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일본에서 현지 개통 하시려고 그러면 25개월 약정을 걸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2년 이상 장기로 나가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1년 정도 생활하시면서 현지 개통하시고 중도 해지하실 경우에 아이폰의 경우 약 한 4에서 5만 원 정도,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중도 해지 위약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돈 안 내고 나오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재입국하시는데도 많이 불편하실 거고 하시기 때문에 무작정 현지 개통만 하시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요. 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모바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비모바일은 유학생들하고는 크게 잘 맞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비모바일이 그 도코모 MVNO 사업자인데요. 한국 알뜰폰 사업자처럼 그런 사업자예요. 근데 그 비모바일 심을 하시려고 하셔도 개통비 3,150엔 내시고 그리고 기본요금 내시고 그리고 거기는 기본요금 외에 무료통화가 없기 때문에 쓰는 족족 요금은 다 내셔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도 쓰시려면 부가적으로 또 플랜을 하나 또 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쓰시는데 플랜 중에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양도 월 최대 2기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기가를 다 쓰시게 되면 속도도 확 떨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쓰시는 데는 불편하실 거고요. 이 비모바일은 뭐 장기 출장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에서 미리 준비 안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 중에 비모바일 하고 가셨다가 2, 3개월 쓰시고 전부 다 해지하고 그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모바일도 약정 해지 위약금이 물론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눠드린 자료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나눠드린 회원카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회원카드는 저희 이치방 유학하고 저희 국제자 인터폴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화하실 수 있는 국제전화 후불카드입니다. 이 후불카드는 현지 공중전화, 유선전화, 핸드폰에서 모두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여기 OT에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해당 요금의 만원까지는 무료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원 정도면 일본 통신요금이 좀 비싸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카드 사용 방법 잘 숙지해 두셨다가 카드 지갑에 넣어두시고 비상시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넣어드린 단위 신청서가 있는데요. 이 신청서에 성함하고 연락처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한 분 한 분 다시 전화를 드리고 카드 사용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 신청서 작성해 주신다고 저희 걸 이용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 휴대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라고 요청드리는 거니까 부담 안 가지시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실 때 나중에 저희 직원한테 한 분씩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내일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인터콜 서비스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 노선도 보시면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보셨나요? 일본은 크게 au, 도코모, 이모바일, 소프트뱅크 이렇게 4개의 큰 통신사가 있는데 저희는 소프트뱅크하고 그 업무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한국 SK나 KT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유학생 80에서 90%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뱅은 자사간 무료 통화 시간 20시간이 주어지고 무료 문자 24시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유학생들끼리는 크게 기본 요금에서 요금 부과되는 거 없이 충분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희 거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임대 서비스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현지개통, 단기 임대 서비스, 그리고 본인 스마트폰 이용한 서비스, 그리고 일반 피처폰 서비스가 있는데요. 현지개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 이상 장기로 나가시는 분들, 나가시면서 이제 폰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고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현지개통은 본인 명의로 개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동경하고 오사카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현지 샵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지 개통을 하시면 저희 한국 직원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불이익 없이 저희 제대로 현지 개통 원활하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현지 개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샵에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 개통 하시기 전에 재료카드하고 건강보험증 그리고 현지에서 개설된 통장 등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길게는 1, 2주 동안 폰을 못 쓰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 임대 서비스를 해드릴 겁니다. 이 단기 임대는 약정이 없고요, 기본료 없고, 그리고 기본료 없고, 약정 없고, 네, 전혀 부과되는 요금은 없으세요. 부과되는 요금이 없고, 그 기간 동안 순수 본인이 쓰는 통신 요금만 내고 쓰셨다가 나중에 현지폰 준비되시면 그때 현지폰 받아서 현지폰 쓰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단기 임대 받으셨는데 통화를 전혀 안 하시면 전혀 부과되는 요금은 전혀 없으시니까요. 그렇게 미리 준비해서 단기 임대 받으시고 현지 개통하시면 좀 더 편하게 현지 개통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들 하시는 본인 스마트폰 가져가서 쓸 수 있는 서비스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 이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포켓 와이파이 이용한 지금 나와 있는 포켓 와이파이 이용한 서비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임대해드리는 소프트뱅크 심카드를 갖고 끼우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화 이용하시고 데이터는 이 전화 옆에 붙어있는 포켓 와이파이 이용해서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사용하시는 서비스세요. 근데 저희가 드리는 심카드는 3G 데이터가 차단된 심카드입니다. 예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요금 폭탄을 많이 맞은 학생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한 300만 원 이상씩 맞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희가 차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켓 와이파이를 같이 드리는 거고요. 포켓 와이파이는 KT 에그 아시나요 혹시? 한국에서 쓰는? 그거랑 동일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전화는 소뱅에서 지원하는 자사간 무료통화 이용하시고요. 데이터는 포켓 와이파이 이용해서 쓰시면 기본 요금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은 전혀 없으니까요.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많이들 심카드만 바꿔서 쓸 수 없냐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전에는 안 됐어요. 예전에 안 됐는데, 그리고 일본에서 심만 개통을 하시려고 할 때도 25개월 약정을 걸고 쓰셔야 돼요. 심도 중도 해제하시면 중도 위약금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은 웬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4월 학기, 요번 4월 학기 때부터 저희가
그 소뱅하고 얘기가 잘 돼서 저희 쪽에서만 그 25개월 약정 없이도 한국에서 미리 소뱅심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 이 자료 보시면 이게 지금 통합심이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똑같이 이 서비스랑 동일하게 지금 갖고 계신 뭐 SK나 KT 심 빼시고요. 저희가 드리는 심카드 끼우시면 똑같이 자사관 무료 통화 시간 무료 문자 이용하시게 되고 그 심 안에서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포켓 와이파이 없이도 이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지셨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이 저희가 드리는 이 통합심은 데이터 쉐어링이라 그래서 그 테더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기를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뭐 노트북이나 뭐 아이패드 이런 거를 연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포켓 와이파이를 같이 연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시고요. 이런 기기 연결 없이 그냥 핸드폰 내에서 데이터 쓰고 문자 주고받으실 거면 그냥 저희한테 10만 인대에서 받으시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금 보시면 조금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그 한국에서 뭐 65요금제, 뭐 72요금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 크게 높지 않은 요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외에는 특별히 부과되는 요금은 없으세요. 뭐 자사관 무료 통화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자사관 무료 문자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카톡이나 라인 이용하시면 기본 요금 외에 특별히 부과되는 요금 없이 충분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본인 굳이 스마트폰 없이 열심히 공부만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가 일반 피처폰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 그 한국에서 저희 전화 쓰시다 보면 구제중 전화가 오잖아요. 일본에서 국제중 구제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8210, 뭐 12345678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전화 받듯이 똑같이 왔다고 샌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이렉트 국제 전화라고 해서 분당 2,270원씩 요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문자도 똑같이 수신을 받았는데 바로 전송하면 다이렉트 국제 문자라고 해서 건당 1,500원씩 요금이 나가요. 실제로 이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요금이 100만원 이상씩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잘 이해해서 쓰시면 핸드폰 요금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그런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동경 신호쿠브하고 오사카 남바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현지 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임대를 받으셨는데 심카드에 문제가 있거나 이 포켓 와이파이 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본 현지에서 전부 다 저희가 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일본 휴대폰하고 저희 인터넷 서비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신청서 작성해달라고 요청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저희가 작성 요청을 드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적어주시고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현지 개통이나 이런 쪽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소프트뱅크 외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현지 개통은 au, 도코모 다 가능하신데요. 지금 저희 쪽에서 임대하실 수 있는 거는 소프트뱅크만 가능하세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다 거의 다 소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분이 au고 도코모고 한 분이 소뱅이시면 그 소뱅은 자사관 무료 통화가 되기 때문에 au나 도코모 쓰시는 분들은 잘 전화 안 하세요. 다 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소뱅끼리만, 그러니까 이름에다 홍길동 옆에 소뱅이라고 적으시고 그분끼리만 통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뽑아보면 다른 통신사하고는 거의 전화 안 하세요. 때문에 소뱅으로 이용하시면 그 기본 요금 외에 특별히 부과되는 추가되는 요금은 없으십니다. 다른 현지 개통이나 뭐 이런 거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핸드폰 자기가 지금 쓰는 핸드폰을 가지고 가고 노트북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 포켓 와이파이 이용해서 쓰시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쓰시나요?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그 포켓 와이파이 그 서비스 중에 알심하고 LTE가 있어요. 그 노선도를 보시면 그 LTE하고 알심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둘 다 그 데이터는 무제한입니다. 근데 이제
LTE 같은 경우는 월 최대 데이터 사용량이 3기가까지는 LTE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쓸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 3기가가 초과하면 그 속도가 떨어지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둘 서비스 비교해 보시면 가격도 훨씬 더 LTE가 낮은 거고요. 그래서 LTE를 그러니까 월 사용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LTE를 가져가셔서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3G 데이터로 그냥 무제한으로 속도 저하 없이 계속 꾸준하게 쓰시려고 하시면 그 알심으로 선택하셔서 갖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LTE는 아이패드나 노트북 이런 거 최대 10대까지 연결이 가능하시고요. 알심은 5대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궁금하신 것들 많이 있으실 텐데 메모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는 메모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한 번 한 번 나중에 또 메일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메일로 답변 다 드릴 거니까 가시기 전에 저희 지금 봉투 잘 보시면 봉투 안에 명함이 2장씩 들어있을 거예요. 저희 담당자랑 또 다른 이제 종합센터 직원 명함이 들어있을 텐데 그 명함을 넣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지라고 드린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이라고 드린 거예요. 부모님이나 가족분들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분한테 연락하라고 하시면 되니까 명함을 다 주고 가세요. 가족분들한테 다 명함 주고 가시고, 그리고 제가 한전이나 뭐 출국 준비물 리스트나 이런 거 안내를 드릴 거고, 또 이제 들어가서 입국하는 방법, 출국부터 입국, 현지 생활이나 이런 거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처음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여권 가서 분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권 같은 경우에는 복사본을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복사를 해서 내 메일로 스캔을 한다든가 메일에 하나 저장을 하든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권은 지금 비자 없으신 분들 있죠. 유학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이외에 단기 어학연수로 가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지금. 단기 어학연수로 가시는 분들은 여권이 신분증이거든요. 여기 없으면 이 신분증이라고 해서 여권을 늘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분실을 한다던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권 복사본을 들고 다니세요. 현지에서 불신 검문을 했을 때 내가 여권을 들고 다니다가 분실하거나 그러면 중국인들한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중국인들한테 팔아요. 여권이나 체류카드 그런 걸 팔면 비싼 돈에 팔 수가 있어요. 물론 뚜렷한 국가를 제가 지목을 한 건 잘못했지만 제3의 국가에 팔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혹시 그걸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그랬을 때 나랑 연결이 되어 있는 줄 알고 나도 같이 범인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권이나 이런 거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들고 다니는 게 스캔본, 이제 복사본, 비자 없으신 분들은 늘 지참해서 들고 다니셔야 돼요. 이거는 그 사진이랑 나랑 이제 여권 사진이랑 내 얼굴이랑 전혀 다를 때 입국하실 때 한참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당신 맞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입국하시도록 하시고요. 들어갈 때 너무 화려하지 않게 화장을 하고 가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려하게 하고 간다거나 그러면 오해를 하고 자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질문에 엉뚱한 답변,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동문서답을 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절대 여권보다 너무 화려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서 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왕복으로 끊으신 분들이 있고 편도로 끊으신 분들이 계세요. 비자가 있으신 분들은 편도로 끊어도 되고요. 비자가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왕복으로 끊으셔야 돼요. 요즘에 이티켓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자 없으신 분이 편도로 끊어갖고 들어가게 되면 입국 거부당해요. 그 자리에서 입국 거부당하면 나는 돌아갈 표가 없잖아요. 내 돈 주고 다시 표를 사서 다시 귀국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왕복으로 사시고요. 왕복으로 1년 오픈으로 많이들 사셨을 텐데 1년 오픈으로 사셨을 때는 제일 비싸죠. 1년짜리가. 제일 비싼 만큼 내가 돌아오는 날짜를 아무 때나 지정을 해서 미리 예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돌아오는 날짜는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학교가 쉰다거나 그랬을 때 돌아오실 텐데 그때가 성수기예요. 거의 8월 중순에 일본 오봉야스미 때 학교 한 2주 정도 쉬거든요. 그때 일본도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즌에 나오시려면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한 달 정도,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정도 먼저 예약을 해놔야지 귀국편을 미리 예약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공편 지금 각자 다들 알아서 지금 예약을 하셨을 텐데 이 티켓으로 받은 거 분실하지 마시고요. 메일에다가 담아놓은 거 삭제하지 마시고 왕복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2장을 출력을 하셔야 돼요.
한 장은 들어갈 때 내고요. 나중에 왕복으로 귀국하실 때는 또 한 장은 귀국할 때 또 제출을 하고서 그러면서 티켓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장을 출력을 하도록 하시고 들어오세요. 서류 들고 가세요. 앞에 거기 볼트 있는 거. 그리고 출국일이랑 유효기간 요걸 정확히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정확히 다 미리 확인을 다 해놓고 내 영문명이랑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영문명, 내 여권의 영문명이랑 글씨가 한자라도 틀리면 못 들어가세요. 비행기를 타실 수가 없어요. 저희 이번에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저희 학생 중에 이제 재료 자격증 비자가 나오기 전에 재료 자격증이 나와서 그 재료 자격증으로 여러분들 여권에다가 다 비자를 옮기고 그런 건데 유학 비자 학생들은 거기에 영문명이 틀렸어요. 학교 이제 실수로. 그래서 다시 신청을 들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비자를 못 받고 들어가는데 반드시 영문명 꼭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항공권은 개별적으로 다 구입을 하셨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나눠준 종이에 맨 밑에 보시면 한 분씩 저희가 개별 추억 자료 이렇게 놓고 드렸을 거예요. 맨 밑에 항공권 예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작성해 주세요. 날짜, 출발 시간, 도착 예정 시간 다들 학교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 메모해서 저희한테 이따가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항공권 스케줄 변경이나 예약 재확인 나중에 귀국편 왕복으로 끊으셨을 때는 귀국편 재확인 이제 예약하시고 그럴 때 여행사로 전화하는 게 아니고요. 항공사로 전화하시면 돼요. 항공사에 전화하셔서 예를 들면 뭐 ANA 항공을 이용을 한다든가 자알항공을 이용을 한다든가 일본 항공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난 일본어를 못하는데 그래도 전화하셔서 한국어로 끝까지 이야기하시면 한국어 가능한 사람이 전화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어로 계속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어로 전화해갖고 그러실 필요 없이 일본 측에서 프리다이얼 뭐라고 무료로 이제 전화하는 그런 다이얼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예약하시면 돼요. 항공 예약은. 그리고 항공권 스케줄 변경하실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7일에서 10일 정도 먼저는 하셔야 되고요. 보통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왕복 항공권 1년짜리 오픈권은 1순위로 예약을 해줘요. 그게 제일 비싼 거기 때문에. 날짜 지정해놓고 뭐 3개월짜리를 한다든가 이런 항공권은 싸기 때문에 날짜 변경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셔서 건강보험을 다 들어야 돼요. 비자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보험을 다 드세요. 이제 현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시면 모든 학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했니? 이렇게 다 물어볼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7할을 보조를 해주고요. 내가 내는 돈은 3할인 거예요. 예를 들면 1,000엔이 나왔어요. 병원비가. 우리 한국인들 지금 국민건강보험 다 들어놨잖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700엔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가 내는 돈은 300엔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누구나 다 들게 되어 있는데 일반 단기로 지금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그분들은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현지에서. 그래서 국내에서 여행자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들고 가시는 거고요. 그래도 걱정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유학생 보험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현지에서 내가 3할을 낸다고 하지만 300엔이 될 수도 있고 30,000엔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가 있어갖고 일본에서 저도 수술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가슴에 뭐가 생겼었어요. 나 이 어린 나이에 죽나 보다. 되게 걱정을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별거 아니어갖고 그냥 떼내기만 하면 되는 수술이었는데 국가에서 7할을 보조를 하고 내가 3할을 냈는데 그게 3만 몇천 엔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제 그 금액이 꽤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이 보험을 들고 가실 경우에는 국내에서 나중에 보험 현지에서 병원비 납부한 거에 대한 영수증이나 이런 걸 다 챙겨갖고 오시면 귀국해서 실비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걸 들고 가시는 건데 지금 가입해 놓은 요즘에 다들 보험 한두 개씩은 다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 청약해놓은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미리 확인을 해보세요. 현지에서 실비 보험이 되는지, 적용이 되는지, 몇 프로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미리 다 체크를 해갖고 가시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험 청약이나 이런 거 다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험 가입하실 때는 여기서 서류 들고 가세요.
보험 청구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약하신 분들은 다시 나중에 또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제 본인 현지에서 진단서나 진료 확인증을 받으시면 돼요.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진료를 받았다. 당일에 바로 의료 확인증, 진료 확인증을 떼달라고 하시면 그거는 공짜로 떼주실 거예요. 그거 다 받아놓고 돈 납부한 영수증 그런 거 다 챙겨갖고 와서 그 후에 국내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뭐 국제 직불 카드를 하나씩 다 준비를 해갖고 가시는데 현지에서 가자마자 통장을 바로 만들겠죠. 이제 우체국이나 뭐 이런 데 가고 통장을 다 만드실 거예요. 체류카드를 들어가자마자 공항에서 다들 받아갖고 가기 때문에 통장 만드는 방법 가면 이제 금방 다 만드실 수 있을 텐데 통장을 현지에서 만드는 시간까지 시간이 이제 좀 걸리잖아요. 근데 현지에서 통장을 먼저 만들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직불카드 바로 주잖아요. 우리나라 은행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집으로 배달이 돼요. 일주일 뒤에. 신용카드처럼 내 이름이 다 들어간 카드로 일주일 뒤에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돈을 찾아서 쓰거나 그러려면 은행에 계속 가서 도장을 찍고 내 신분증 보여주고 그렇게 인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초기에는 비자가 없으신 분들은 아예 통장 자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시티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통장을 하나씩 일본에서 통장을 쓰려고 하는데 통장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직불카드를 2개를 줄 거예요. 가서 분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실해도 비밀번호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아니고 그냥 돈을 찾기만 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돈을 인출만 가능하고 입금이 안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분실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비밀번호만 모르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개 정도를 만들어줘요. 이걸 갖고 가신다면은 국내에서 부모님들이 아니면 내가 미리 거기다 원화를 넣어놓고 현지에서 엔화로 인출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은행에 가갖고 다 문의를 해보세요.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ATM기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들어가세요. 현지에 ATM기가 제일 많아서 그래서 시티은행으로 많이들 가고요. 은행마다 가셔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은행 가셔서 언제 뭐 수수료가 들어요. 돈을 꺼낼 때마다 인출할 때마다 환율이랑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요. 한 건당 수수료가 들거든요. 그게 얼마인지 어느 정도 드는지 은행별로 비교를 하고서 하신 뒤에 통장을 만들도록 하세요.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솔직히 일본에서는 신용카드 많이 안 써요. 우리는 편의점 가도 다 신용카드 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거의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다 현금 거래예요. 그러니까 갖고 가시기는 하되 많이 쓰지는 마시고요.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외국에서 썼을 경우에는 그런 거 주의해서 저도 하나 하는지 들고 가세요. 딱 1개 들고 갔었는데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1개 정도만 챙겨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보시면 신용카드는 아무거나 사용이 안 되고요. 비자나 마스터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는 어떤 카드인지 확인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환전을 미리 해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집세를 현지에서 바로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좀 있어요. 네, 현지에서 집세를 바로 납부하시려면 그 돈 환전해야죠. 그리고 그 이외에 가자마자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첫 달은 쌀도 사야 되고 쌀은 못 들고 들어가거든요. 쌀 받아가 돌리면 다 돌려야 돼요. 육류도 그렇고 반찬이나 그런 거 학생들이 많이들 챙겨갖고 가긴 하는데 쌀 같은 경우 쌀도 사야지 가서 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먹으려면 식용유도 사야 되고 소금도 사야 되고 여기서 다 챙겨간다고 하더라도 현지 가면 또 사야 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전을 저기서 어느 정도 쓸 만큼은 환전을 해갖고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 아까 시티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그쪽에다가 돈을 넣어놨다고는 하더라도 현지에서 당장 써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환전을 해갖고 가시는데 지금 보면 만엔, 1000엔, 2000엔, 5000엔, 만엔짜리 되어있고 1엔부터 500엔짜리까지 동전들이 있어요. 귀국하실 때는 동전은 다 쓰고 오세요. 동전은 환전이 안 돼요. 우리나라 와갖고 동전으로 환전하려고 할 때 지폐만 환전을 해줘요. 그리고 공항에서 돈 환전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공항이 제일 비싸요. 환율이 제일 높고 비싸게 팔고 그리고 현재 내가 돈을 들고 와서 공항에서 당장 환전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걸 팔려고 했을 때 제일 싸게 사줘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서 공항에 있는 은행들이 수수료를 제일 많이 받거든요. 나중에 일본에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 귀국해서 귀국할 일이 생긴다거나 하면 여기 이제 앞에 귀국했을 때 버스를 타야 된다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다 환전해갖고 일본 엔으로만 들고 가시면 안 되고요. 현지에서 다시 잠깐 귀국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은 10,000원, 20,000원 정도는 원화를 남겨두도록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공항에서 또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귀국해서 엔화밖에 없기 때문에 공항에서 환전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뜯기기 때문에 그쪽 수수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환율 자체를 너무 싸게 해서 팔거든요. 그쪽에서 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잠깐 돌아왔을 때도 어느 정도 쓸 건지 미리 예상을 하고서 돈을 준비하도록 하시고요. 환전은 가까운 은행에 내가 지금 적금을 들어갔다든가 우리 엄마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이 있다든가 그런 은행 가서 환전을 하시면 조금 더 수수료를 싸게 해주실 거예요. 60%는 다 해줘요. 60%는 누구나 다 해줘요. 65%까지 다 해줘요. 말만 잘하시면 80%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은행 앉아있는 그 사람의 재량이기 때문에 엄마가 가서 환전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내가 지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일본에서 오랜 기간 유학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수수료를 할인을 해줄 거예요. 환율을 좀 더 낮춰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은행을 통해서 계속 송금을 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조금씩 환율 할인을 해줄 건데 보통 70%까지는 다들 받고 해요. 그 환전소 있잖아요. 환전소. 거기가 조금 더 싸게 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전화는 아까 안내를 드렸고요. 비상전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 명함 드린 거 그거 부모님들이나 가족분들한테 꼭 전달을 주고 가시고요. 동경지사 제가 저희 지금 안내문 나와 있는 곳에 보시면 도쿄센터 핸드폰 번호도 저희가 다 기입을 해놨어요. 지방유학 도쿄센터 안내해갖고 담당자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담당자한테 아무 때나 핸드폰으로 전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현지에 누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할 때 우선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뭐 전화가 안 된다든가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도쿄센터로 전화를 주셔도 돼요. 도쿄센터가 동경으로 가시는 분들은 도쿄센터에 가고 현지에서 OT를 또 해드릴 거예요. 동경 같은 경우는 OT에 꼭 참석하도록 하시고요. 도쿄센터 가셔서 이제 저희 센터장이 굉장히 착해요. 착해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해요. 누나 같고 언니 같고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해서 물을 들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정수기가 일본에는 이제 정수기가 많이 없는데 비싼 저희 얼음 나오는 여기서 정수기 큰 걸 사갖고 보내놨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물 사먹기 아까우니까 물병을 들고 매일 물을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제가 야단을 쳐서 약수터 가냐고 한번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아무 때나 가갖고 이제 물 뜨고 가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가서 놀러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계속 센터장한테 숙제를 물어보고 학교 가고 물어봐야 될 걸 센터장한테 일본어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업무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주시길 꼭 좀 부탁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가셔서 공부하시거나 그런 거는 얼마든지 좋아하니까요. 뭐 음료수나 뭐 과자나 이런 거 늘 사놔요. 학생들이 다 먹고 가서 또 사놓고 그래요. 자주 가시는 건 좋은데 가서 업무 방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밑에 지금 전화번호 보시면 일본에서 한국어로 전화할 때 전화번호 이제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어로 전화하는 방법도 부모님들께 다 알려주고 가세요. 지금 이토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유번호를 줄 거예요. 그쵸? 각자 고유번호를 다 줘요. 고유번호를 주면 그걸로 전화를 하면은 국제전화료가 더 이제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데 부모님한테도 고유번호를 주고 나도 고유번호를 갖고 가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가도록 하세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거 꼭 알려주고 가도록 하시고 현지에서 한국어로 전화할 때도 미리 확인을 다 하고 가도록 하시고 요즘에는 근데 뭐 카톡이 다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고요. 궁금한 거나 현지에서 무슨 일이 있다거나 저희 학생이 이거는 다리를 다쳐갖고 제가 지금 다리를 다쳐갖고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 거 저한테 다 알려주고 제가 그쪽에다가 병원에다가 전화를 해주고 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쪽에서 저희도 대응이 가능하고 현지 센터에서도 다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 사항이나 이런 거는 늘
연락 주시고요. 카톡은 제가 상담 중에는 답변을 빨리 못 드릴 수가 있어요. 궁금사항이 많을 때는 메일로 주세요. 그럼 메일로 하나하나 다 답글 달아갖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출국 준비물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씩 다 드렸을 거예요. 준비물 제일 첫 페이지 한번 넘겨서 한번 봐주세요. 여권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렸고요. 항공권도 짧게 안내를 드렸고 한전 안내 드렸죠. 신용카드, 국제전화, 그리고 유학생보험,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제면허증으로 받아갖고 가지만 더 이상 더 체류할 거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다시 한번 접종검사나 이런 거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진은 지금 갖고 있는 사진들, 여권이랑 다른 사진,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갈 때 이제 신분증 바로 현지에서 비자 있는 분들은 공항에서 대부분 다 받아갖고 가실 거예요. 동경에 있는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그리고 나고야에 있는 추부 공항, 오사카의 칸사이 공항, 이 네 곳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현지 공항에서 바로 여러분들 신분증을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후쿠오카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직접 다시 또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고 뭐 이런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공항에서 바로 그 신분증을 주게 되면 그 신분증에 있는 얼굴이랑만 다르면 돼요. 사진은 갖고 가시면. 현지는 일본인은 유효기간을 되게 많이 봐요. 유효기간을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이랑 내가 지금 제출한 사진이랑 똑같아요. 3개월이 지났어요. 새로 떼갖고 오라고요, 사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분증 사진이랑 여권 사진이랑 다른 사진들,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들 있으면 다 챙겨갖고 가도록 하시고요. 현지에서 사진 찍으려면 비싸요. 그리고 사진관에서 찍으려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다들 7분 칼라고 3분 칼라 이런 거 찍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보정을 잘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진 예쁘게 나온 거 다 들고 가시고 파일로도 받아갖고 미리 메일로도 하나 보내놓도록 하시고요. 다시 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도장 같은 경우에는 한자 도장이나 한글 도장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름 이제 성씨 하나만 파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자로. 근데 한글 도장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도장은 사인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사인 문화가 아직도 없기 때문에 그 은행 가시면 사인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 집계약서 쓰실 때도 다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장을 다 들고 가시는데 인감 같은 거 들고 가지 마세요. 분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막도장 있잖아요. 나무도장. 싼 걸로 그런 걸로 하나 파갖고 그런 걸로 들고 가도록 하세요. 현지에서 계속 도장 뭐 인감 들고 다니면 불안하기 때문에 싼 도장으로 들고 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의류나 신발,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두꺼운 옷은 나중에 보내달라고 하세요. 혹시 보내주실 분이 있으면 가족이나 친구나 보내줄 사람이 있으면 따로 싸놓고 가시면 넓은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처럼 내가 살던 집처럼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옷장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옷을 어디다 넣을 거예요, 겨울옷을. 그리고 거의 다 지금 오사카 가시는 분들 빼고는 다 2인실이에요, 거의 다. 2인 1실인데 나 혼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옷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룸메이트도 써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방 큰 거 들고 갈 거죠. 그 가방은 또 어디에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방에 겨울옷이나 이런 거 넣어갖고 그쪽에다가 넣어놓긴 하는데 그 가방도 치워야 되고 방도 조그만데 베란다 이제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넓게 사실 거고 맨션형 이런 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베란다 있는 방이 있고 베란다 없는 방도 있어요. 그럼 그 베란다 있는 방은 거의 공용 구간처럼 쓰여요. 빨래 널려면 다 아무나 내가 자고 있든지 말든지 방에 들어가고 베란다 열고서 빨래 널고 빨래 걷어갖고 또 가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집이 좁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일본은 옷을 지금 겨울옷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안 입게 될 거예요. 지금 가져가봤자 얇은 옷, 긴 팔을 그런 걸 많이 챙겨갖고 가세요. 위에다가 덧입는 게 낫지 두꺼운 옷은 그거 하나 챙겨가느라고 다른 옷들을 많이 못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4월달 되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골든위크라고 하고 일주일 이상의 휴일이 쭉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든위크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사쿠라가 벚꽃이 지잖아요. 그럼 에어컨 켠다고 보셔야 돼요. 그만큼 빨리 더워져요.
4월 중순, 4월 말부터 학교에서는 다 에어컨을 틀 거예요. 집에서는 뭐 안 틀린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4월 말부터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 그러면 겨울옷을 지금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겨울옷보다는 먹을 걸 챙겨가죠, 차라리. 초기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옷은요, 이제 혹시나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엘리트나 뭐 이런 데는 그 입학식 때 정장 입고 오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입학식 때는 정장을 입고 오십시오 라고 미리 안내를 드린 분이 있는데 엘리트만 지금 그런데 면접을 보거나 그럴 일이 있어서 정장을 많이 챙겨 갖고 가는 학생들이 솔직히 입을 일 없어요. 일본에서 거의 입을 일 없어요. 여자분들 뭐 힐 같은 것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치마도 짧은 치마 입으면요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 아세요? 이렇게 타야 돼요.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마 거의 다들 잘 이렇게 좀 긴 거 입고 나가는데 옷을 사갖고 갈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걸 들고 가시고요. 현지에서 또 살 생각을 하세요. 현지에서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다 바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입는 스타일이나 머리 모양이나 여자분들은 특히나 다 변하게 될 텐데 가시는 분들 가서 보시면 시노쿠보나 그런 데서 이렇게 가만히 서서 있으면 누가 한국인인지 눈에 딱딱딱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볼 거예요. 한국인들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벗는데 한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는 옷 가보시면 있는 거 다 들고 가시고 있는 것 중에도 여름 옷 많이 챙겨갖고 가도록 하시고요. 겨울옷은 거의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박스에다가 넣어놨다가 나중에 내가 나올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들고 가거나 그러시고요. 그리고 의류 신발 이런 거 보면은 샌들 집에서 신던 거 있으면 작년에 신던 거 있으면 그냥 챙겨갖고 가세요. 비가 와서요. 비가 되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여름 되면 거의 다 운동화가 다 젖어서 샌들 같은 걸 많이 신거든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면 이게 이렇게 벌어져요 밑에가. 신발 밑창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또 버리게 되고 그러는데 가서 또 사느니 여기서 있던 거 신고서 버리고 또 사는 게 나으니까 있는 거 있으면 샌들, 슬리퍼 이런 거 다 챙겨갖고 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검정 운동화 있으면 꼭 챙겨가세요. 검정 운동화랑 검정 양말은 지금 집에서 신던 거 헐거운 거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으니까 일본은 아르바이트 할 때 검정 양말에 검정 운동화를 신어요. 어딜 가든 다 검정 운동화를 다 신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 할 때 보면 일본 애들은 신발이 막 다 뜯어져서 막 너덜너덜해요. 그런 걸 신고서 일을 해요. 그러니 내가 굳이 비싼 나이키를 사가지고 갈 일은 없고 아르바이트 할 때는 그 신발을 다 두고 다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에다가 다들 제일 헐거운 신발 그런 걸 구겨 신고 막 그런 신발 갖다가 놓고 그래요. 그 있으면 들고 가도록 하세요. 현지에서 또 검정 양말 사시려면 제일 싼데 어디 가야 될까요? 유니클로 가잖아요. 유니클로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우리보다는 싸요. 일본 유니클로가 현지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싸긴 한데 여기서 입는 양말 있으면 아르바이트 할 때 저는 양말도 몇 켤레씩 갖다 놓고 그랬어요. 캐비넷이 있어갖고 내 양말, 내 신발 이렇게 갖다 놓고 썼었는데 그 있는 거 들고 가도록 하시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 약은 일본이 훨씬 좋아요. 일본이 훨씬 좋은데 미리 여기서 챙겨가는 이유는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표현을 못하니까 약을 살 수가 없잖아요. 목천장이 막 따끔따끔거리고 이거 말을 못하잖아요. 가서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말을 못해서 조금 챙겨갖고 가는 거예요. 소화제나 위장약이나 진통제, 감기약, 종합감기약 이런 거 조금씩만 들고 가세요. 나중에 언어가 되면 일본에서 나오실 때 거의 다 약을 사갖고 오실 거예요. 현지 약이 소화제도 그렇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약은 어느 정도만 챙겨가시고 너무 많이 들고 들어가시면 오해받아요. 그래서 약 다 뺏길 수가 있고 그리고 약 내가 혹시 늘 복용해야 되는 약이 있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 소견서 같이 붙여서 갖고 가야 돼요. 약 이렇게 딱 붙여갖고 들고 들어가야지 그거 없이 들고 들어갈 경우에는 오해받아요. 마약 환자나 뭐 이런 일본은 마약상 굉장히 크게 우리도 지금 굉장히 엄하게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엄하게 해요. 네. 소견서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영문으로 해달라고. 영문으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소견서랑 그 약 봉투에 약을 다량으로 들고 갈 경우는 봉투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예 붙여가지고 그렇게 챙겨갖고 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비나 우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여러분 접이식 우산 있죠? 그거는 일본인들 가방 속에 늘 있어요. 접이식 우산은 갑자기 비가 내렸을 때
쓰는 우산이고요. 일본은 다 비가 아침부터 내리잖아요. 어제부터 내렸다고 하면 장산을 들고 다녀요. 접이식 우산은 뒤집어지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접이식 우산은 한순간에 이렇게 훌렁 뒤집어져요. 그래서 장산 튼튼한 거 그런 걸로 거기 다 쓰는데 있으면 들고 가고요. 굳이 이제 우비나 이런 것도 현지 가면은 우비 되게 많이 팔아요. 비가 오면 자전거 타실 때 우비를 꼭 입고서 타야 돼요. 예전에는 우산 쓰고 타기 그냥 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불법이 돼서 우산 쓰고 이제 못 타게 하고 꼭 우비를 입고 타게 하더라고요. 우비가 있으면 있는 게 있으면 들고 가시고요. 뭐 아니면 이제 현지에서 사도록 하시고 초기에는 가급적이면 다 챙겨갖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세제도 저는 봉투에다가 다 싸갖고 가라고 하거든요. 어디가 싼지 모르잖아요. 그 집 근처에 어느 마트 가면 어디는 약이 싸고 저기는 채소가 싸고 이런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나 뭐 샴푸든 린스든 있는 거 다 들고 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현지 가면은 샴푸나 린스나 좋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가내보고 막 그런 거 길에서 그냥 바구니에다가 담아놓고서 막 팔고 싸고 그러니까 현지 가서 사도 되지만 어디가 싼지 모르기 때문에 있는 거를 가급적이면 다 챙겨갖고 가도록 하시고요. 알람 시계에 꼭 알람 시계를 그 현지에서는 외국에서는 일본에서 누가 날 깨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람 시계를 갖고 가라는 거고요. 조그만 거 알람 시계 하나씩 챙겨갖고 가도록 하시고요.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220V잖아요. 우리는 동그란 걸로 이렇게 꽂게 되어 있잖아요. 일본은 110V라서 일자형이에요. 일자형으로 이렇게 꽂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한 개로는 안 되고요. 4-5개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는 걸 팔 거예요. 그걸 사갖고 가도록 하세요.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 하나만 들고 갔을 경우에는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 한 400원, 500원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막 부러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테이프로 막 붙여서 쓰고 그러다 간전되고 하니까 4-5개 꼭 챙겨갖고 가도록 하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들은 거의 다 일본에 가서 겸용이 아니더라도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220V에서 110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터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본 거는 갖고 오면 여기서 꼽으면 터져요. 그래서 변압기가 필요한 건데 지금 가신다면 지금 이제 그 제일 많이 들고 가는 게 드라이기 그리고 컴퓨터나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들고 다들 가실 텐데 그런 거 겸용인지 일단은 확인하시고요. 근데 겸용이 아니더라도 사용 가능하세요. 전기장판을 반드시 챙겨갖고 가도록 하세요. 지금 금방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뭐 곧 에어컨 틀 건데 전기장판이 필요할까요? 난방이 안 돼, 난방이라고 해도 우리는 온돌이잖아요. 온돌인 집이 단 한 집도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가는 집이 단 한 집도 온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코가 시려요. 집에 있으면 정말 코가 시리고 손이 시려요. 집에서 장갑 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땀복을 입고 그 부츠 신고 목도리하고 장갑을 끼고 있더라고요. 야 에어컨 좀 켜면 안 되냐? 비싸잖아. 비싸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전기세가 더 비싸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초기에는 못 모르고 막 켰다가 나중에 이제 막 다 꺼놓고 절약을 하게 될 텐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워요. 다들 꺼놓고 있고 그리고 에어컨 이거 막 히터 같은 거 계속 켜놨다가 계속 켜놓으면 코가 찢어질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건조하고 그래서 껐다 켰다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들 전기장판은 우리 장판이잖아요. 한국인은 등이 따셔야지 자요. 일본은 전기 이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배가 따셔야지 자요. 이불 세트를 팔아요. 현지에서 1인용 이불 세트를 사면 베개에 덮는 거 까는 요렇게 해갖고 세트를 팔거든요. 이게 싸면 7,800엔에서 비싼 거는 뭐 몇만 원까지 오리털로 막 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데 그 자리를 딱 놓으면 맞고요. 그리고 전기장판 1인용 얼마나 하냐면 찜질방 매트 있죠. 찜질방이라는 매트 있잖아요. 그만해요. 그거 올려놓으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침대가 절대 넓은 침대가 아니고 매트가 없는 침대가 많고요. 그냥 나무판이에요. 거기다가 이불 세트를 사서 두꺼운 걸 거기다 깔고 그 위에 전기장판 깔고 그 위에서 바로 잘 수는 없으니까 위에 이제 큰 바스타올이나 이런 걸 갖고 가고 한 번 더 이제 덮은 다음에 그러고서 생활을 하게 되실 텐데 초기에는 아직은 별로 안 추울 거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3월달에 3월 말에 가서 잘 때는 추울 수 있어요. 집이 추워서 밖으로 나간다고 해요.
밖이 더 따뜻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꽃이 다 펴 있어요. 근데 집은 너무 추워요. 정말 코가 시리고 손이 시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장판은 꼭 들고 가도록 하시고요. 한 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알아보세요. 한국에서 꼭 사갖고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책은요, 일본어 뭐 한자, 이제 일본어 한자 읽기 사전이라든가 그런 사전을 많이 들고 가시는데, 사전은 오프라인 사전을 두꺼운 걸로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 전자사전은 덮어버리면 내가 이 단어를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은 반드시 두꺼운 사전. 그렇다고 너무 두꺼우면 안 들고 다니면 사나 많아요. 집에다가 계속 모셔둘 거면 사나 많기 때문에 늘 들고 다닐 수 있는 두께로, 이 정도 되는 두께로 늘 들고 다니세요. 저는 슈퍼 갈 때도 들고 다녔어요, 진짜로. 뭔지 못 알아듣고 읽을 줄 몰라갖고 그 한자로 이렇게 찾아볼 때도 있고, 그래서 사전을 늘 들고 다녔었는데, 전철에 앉아서 저는 다른 시에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집 싼 집에 산다고. 다른 시에서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살다가 여름에 사람이 왜 죽는구나를 알 정도로 에어컨이 없으면 일본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작년 여름에도 많이 더워갖고 노인네들 많이 죽었다고요, 일본에. 저는 그거 알아요. 왜 죽는지. 내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워요.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베란다 그 옆에서 잤거든요. 베란다 옆에서 더우니까 창문 열어놓잖아요. 에어컨 실외기가 다 베란다에 있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지도 못하고 밤에 잠깐 창문을 열어놔요. 밤에는 사람들이 에어컨 끄기 때문에 그때 환기시키고 그런다고 에어컨 이제 꺼놨을 때 그때 한 번씩 문 열고 그러는데,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다 에어컨이 있을 거예요. 학교 기숙사도 그렇고 다들 집에 에어컨이 붙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멀리서 전철을 1시간을 타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전철에서도 저는 계속 사전 아무거나 펴서 그냥 단어 계속 외웠어요. 내가 무슨 다르게 이제 뭐 공부를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단어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외국어는 단어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게 되어 있어요. 단어를 많이 외워야지 되기 때문에 사전은 꼭 전자수첩 말고요. 전자수첩은 정말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사전은 내가 단어를 찾았으면 반드시 형광색으로 칠을 해놓고 외우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봤을 때 이제 형광색으로 칠한 건 내가 외운다고 생각을 꼭 하고서 단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이 외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전 정도는 들고 가시고, 일본어 뭐 문법책, 뭐 문자 어휘책 들고 가지 마세요. 가야 보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주는 책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는 책에 나오는 한자 단어나 열심히 외우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책이 있다면 문법책인지 뭐 이런 거 들고 가야지 가지고 가는데 똑같은 책을 학교에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사야 돼. 저 있는데 너 그거 한국어라서 안 돼. 다시 사.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러 책을 사간다던가 그러지 마시고, 있는 책이 있으면 들고 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김치는 국물 절대 새지 않게 포장을 하셔야 되고, 가면은 가끔 부모님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김치 쌀 때 오늘 당장 이제 아침에 새벽에 보내야 이제 오늘 새벽에 김장을 해서 아침에 우체국 가서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국물 완전 팍 절여서 국물이 안 나오게끔 꽉 짠 김치로 이제 버무려서 한 덩어리씩 싸주실 적도 있어요. 한 덩어리씩 봉투에 넣고, 다시 한번 봉투에 넣고, 다시 한번 봉투에 넣고, 한 5번 넣어요. 5번 넣고, 그 다음 김치통 있죠? 김치통에다가 한 덩어리씩 이렇게 넣고, 흔들리다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신문지에 말아서 안 흔들리게 하고, 그걸 김장 봉투로 다시 한번 묶어요. 묶고, 그리고 박스에다가 넣잖아요. 박스에서도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신문지를 꽉 채워요. 이렇게 해갖고 와도 김치가 새요. 희한하죠. 왜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새요. 저는 늘 김치가 이렇게 가는데, 새면 잘못해서 그 우체국에 배달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서류에 내 김치 국물이 묻거나 그러면 내가 다 변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고요. 국물 절대 안 새게. 꽉꽉 얼려갖고 보낸 적도 있고, 뭐 가진 방법을 다 이용해갖고 보내셨는데 늘 새요. 우체국 아저씨가 굉장히 화를 내요. 우체국에서 배달을 해주고, 일본 참 좋은 게 우체국 아저씨가 왔다가 내가 없으면 엽서를 붙이고 가요. 내가 몇 시 몇 분에 왔는데 너 없더라? 전화 줘. 내가 다시 갖다 줄게. 그럼 내가 전화를 하면 몇 시에 갖다 줄까 물어보고, 오후에 뭐 7시에도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럼 다시 이제 전화해갖고 아저씨가 왔어요. 늦게 되면 이거 뭐냐고. 뭐 그냥 웃으면서
니니 보냈을까? 마늘이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맡기에는 끔찍한 냄새였나 봐요. 제가 맡기에는 참 고향의 냄새고 좋았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세면은 엄청나게 야단 맞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야단만 맞고 끝났지만 표를 다 물어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에 그 김치 국물 막 이렇게 얼룩 있으면 내가 보기에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는 조심해서 싸셔야 되고요. 김장봉투에 진짜 넣어두세요. 희한하게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내면 EMS로 보내면 3일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그 사이에 발효돼요. 발효돼서 엄마는 분명히 새김치 보냈지만 내가 받을 때는 신김치가 도착을 할 거예요. 그만큼 그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빵빵하게 돼갖고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보내야 되고, 고추장 같은 경우에도 며칠 걸려서 여름에 만약에 보내면 그 안에서 발효가 돼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예 새 거 파는 거 그런 걸 사갖고 보내는 게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담아서 보냈다가 잘못 열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음식은 조심해서 들고 가셔야 되고, 쌀이랑 고기류는 반입이 불가하고요. 우편으로도 보낼 수 없어요. 우편으로 예전에 저희 그 농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이제 수확하신 쌀을 보내신 거예요. 못 받아요. 받으려면 어느 우체국으로 가라니까 그 우체국 갔더니 왜 이 쌀이 도착했는지 뭐 어쩌고저쩌고 다 물어봐갖고 다 쓰고 사실은 쌀이 여기 없다. 어디로 또 가라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 나중에 니네가 먹든가 니네가 버리든가 마음대로 하라고. 다시 반송돼갖고 오잖아요. 아버지가 반송비 또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쌀은 절대 보내지 말라고 하시고요. 약도 혹시 많이 보내게 되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은 들고 가세요. 내가 들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된장이나 뭐 일본 된장 다 있어요. 고추장도 거기도 다 팔고 비싸요. 비싸니까 여기서 들고 가라는 거고요. 뭐 멸치라도 하나 찍어 먹으려면 고추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5kg짜리 들고 가는 학생 저는 본 적 있는데 그 통과를 못해요. 큰 캐비넷에 이제 큰 캐리어에다가 넣었는데 그 안에 5kg짜리 이렇게 된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짐 붙이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티켓팅 하고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잠깐 있어야 돼요. 이 짐 검사 다 할 때까지 한 5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불러갖고 저도 같이 들어가는데 이거 뭐죠? 엑스레이 봤는데 뭐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냥 하여튼 그거 그냥 제 물건이에요. 당연히 네 물건이겠지. 근데 이게 뭐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된장인데요. 나는 이렇게 큰 된장 들고 가는 사람 처음 봤다고 공항 담당자가 그랬는데 그 싸갖고 들고 가시는 거는 어느 정도 양은 들고 가시되 너무 많이 들고 가야 냉장고 작아요. 2인 1실이잖아요. 나 혼자 못 써요. 내 룸메이트랑 같이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도껏 작게 조금씩 들고 가라는 이야기고요. 그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장판 그거는 꼭 챙겨갖고 가도록 하세요. 현지에서 많이 추울 거예요. 그리고 짐 쌀 때 주의사항인데요. 액체류나 이런 거는 보내는 캐리어에다가 다 넣으셔야 되고요. 뭐 칼, 연필깎이라든가 남자분들 면도기, 여자분들 눈썹 칼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기내에 내가 들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짐 붙이는 짐이 있잖아요. 붙이는 짐이 있고 수화물로 붙이는 짐이 있고 내가 기내에 들고 들어가는 짐이 있잖아요. 들고 들어가는 짐에는 액체류나 이런 거는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면세점에서 산 거는 아직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들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액체류 포장이나 이런 거 절대적으로 주의하시고요. 아이템도 하나하나 못 들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요즘에. 액체류도 저는 기내류에 들고 들어가려고 하나 따지도 않은 거였는데 일본의 그 새콤달콤한 간장 같은 게 있어요. 폰지라고 있는. 저는 그걸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사갖고 공항에 들어가는데 못 들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붙였어야 되는데 제 딴에는 또 깨질까봐 그것만 따로 챙겨갖고 들고 들어가느라 못 들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마실까 한참 생각을 했어요. 이걸 마실까 어떡하죠? 아이씨 버리겠다고 그냥 버리고 들어갔는데 면세점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면서 들고 가지는 못하게 미리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내에 들고 들어가는 액체류는 절대 없도록 하시고 따로 포장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